안녕하세요. 이루리 수리논술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에서 올해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식품영양학과 6명부터 출발해서 자, 수학과 물리학과가 각각 7명씩, 그리고 많은 인원을 뽑게 되는 기계공학부가 30명, 화학공학과가 10명, 그 다음 전자공학과가 30명으로 많겠고요. 그 다음 의예과가 15명, 한의예과가 16명, 그리고 치의과가 11명으로 두 자리 숫자를 뽑게 됩니다. 자, 나머지 학과들은 한 4명에서 8명, 9명까지 한 자리 모집 인원을 갖고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 올해 303명을 뽑게 되고 작년에 비해서 2명이 감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자,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상관없이 두 과목 중에서 자, 2개 합 등급이 5 이내고 특이하게 한국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사가 5등급 이내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의학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상관없이 역시 3개 등급 합이 4 이내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가 되겠고 자,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란지 탐구 영역은 반드시 지정해서 보는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는 소수점 자리 버림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탐구 영역 1등급과 2등급을 받게 되면 1.5등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전형 방법은 수리논술만 100% 반영하게 되는 학교입니다. 자, 내신 과목은 반영하지 않겠고요. 자,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각 호스마다 감점되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고사 일정이 나왔는데 자, 경희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집 요강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자, 모집 요강에서 살펴봤는데 자, 11월 15일과 11월 16일 이틀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르고 자, 의예과, 치의과, 약학과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시험을 치르고요. 한의예과는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일반학과, 자연계열은 그 다음 날인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서울캠과 국제캠으로 나누어 시험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살펴보고 어느 캠퍼스에서 시험을 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자, 경희대 논술 문제는 자연계열과 의약학계열로 나누어서 분석해 가지고 왔는데 자, 자연계열은 수학 6문항 내외고 그 다음 120분으로 출제되고 수리논술 문제만 출제하고 역시 범위는 기하학통까지 전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의약학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각각 4문항 내외로 출제하고 있고요. 자, 시간은 역시 120분이고요. 자, 수리논술이 60%, 그리고 과학논술이 40%, 수학은 필수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선택해서 시험 보는데 과학은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로 통합해서 출제하고 수학은 자연계열과 똑같이 기하학통까지 전 범위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 답안지와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하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은 논제 번호 칸 안에 논제별 소문제 번호를 직접 여러분들이 써서 서술해 나가야 되겠고요. 자, 정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작성하고 그리고 수정 도구,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모든 논제를 포함해서 반드시 최종 한 장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경희대 수리논술 스타일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대부분 평균적으로 경희대도 제시문과 문제로 나누어서 출제하는데 자, 작년의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제시문이 가나부터 시작해서 사까지 좀 길게 제시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논제 1번, 논제 2번, 논제 3번이고 논제 1번의 각각 논제마다 두 문제씩 출제하게 되어 있고요. 자, 문항마다 각각 소문항마다 약간의 연결성이 있으면서 약간의 확장의 형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올해 출제 범위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의학계열은 제외했습니다. 일반 자연계열 친구들이 봤던 시험인데 자, 수학에서는 내분점과 외분점, 특히 내분점 문제, 수학 1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이 출제되었고요. 수학 2에서는 함수의 증가, 극대구속 판정하는 문제, 그리고 등비급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리고 매개변수의 미분법. 자, 기하에서는 평면 베타의 성분, 내적이 출제되었고 확통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작년과 재작년의 기출문제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는 수학에서는 두 직선의 평행 수직 조건, 수학 1, 2는 출제하지 않았고요. 미적분에서 등비급수, 자, 기하에서 좀 많이 출제됐는데 기하에서는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정사형, 구의 방정식, 공간좌표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이 출제되었고 확통에서는 중복조합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재작년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수학2에서는 함수의 극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함수의 진감, 극대구속 판정,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 계산 문제. 자, 미적분에선 그래프의 개형, 속도와 거리, 부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적분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하에서는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확통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주를 이루고 독립시행과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희대 수리논술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주제를 익히고 가야겠습니다. 자, 수학 1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수학 2에서는 함수의 진감, 극대구속 판정과 정적분 계산 문제, 자, 미적분에서는 등비급수, 그래프 개형, 그리고 기하에서는 2차 곡선과 정사형, 여기다가 내저까지 포함시켜서 추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통은 조건부 확률과 중복 조합이 계속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고, 특히 경희대는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서 수리논술이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난이도에 비해서 출제되는 시간이 120분으로서 좀 널널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희대 수리논술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올해 경희대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영양학과 6명으로 79.1, 그 다음에 수학과가 점수가 89.35로 형성되어 있고, 조금 높은 학과가 자, 바로 물리학과 90.35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가 89.9, 좀 낮은 점수가 75점대인데 바로 건축학과와 전자공학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공학부,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좀 특징이 있는데, 각각의 지원 인원수와 그리고 최저 충족 인원, 그리고 실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지원했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과가 372명인데 최저 충족 인원이 126명 정도로 약 3분의 1 정도 감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그렇듯이 역시 경희대도 최저 기준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 충족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경희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학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 낮은 학과가 생체의공학과가 70점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 여기서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높은 점수 92.5, 그 다음에 응용물리학과가 89.4, 그 다음 제일 낮은 점수가 바로 식품생명공학과가 되겠습니다. 63.1로 평균 점수가, 논술 평균 점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지원 인원과 최저 충족 인원, 수능 최저 충족 인원과 실질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희대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경희대 수리논술 지원하는 친구들은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